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예고한 대로 제94화 하나원 시인의 수필 절규와 편년들입니다. 이 절규와 편년들은 당초 1979년 2월 15일 발행된 월간 독서에 수록되었으나 이 방송은 2010년 11월 12일 발행된 하나원 전집 776페이지에 수록된 작품을 바탕으로 제작하였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절규와 편년들, 하나원. 오늘 제목이 절규의 편린들인데요. 제목에 대하여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절규라는 것은 있는 힘을 다하여 절절하고 애타게 부르짖음을 뜻하고, 편린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한 조각의 비늘이라는 뜻으로 사물의 극히 작은 한 부분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원 시인이 문둥이로 살아가면서 사회에 애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었으나 애치지 못한 것들을 긁어모아 이 글을 통해 애타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어떠한 것들이 하나원 시인을 절규케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 두모색, 금발, 바람둥이, 흑발, 정숙, 적발, 과격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인에게는 아름다움을 삶의 최고 가치로 여긴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특히 머리칼 색깔뿐만 아니라 형태에 민감한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원 시인은 머리칼 색에 따라 성품을 가름하는 것을 엿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S 여대생의 연애관, 참다운 연애 해놓고 첫 번째, 자기 인생관에 맞게, 두 번째, 자기와 목적을 같이 하고, 세 번째, 자기의 뜻을 주고받을 수 있고, 인격 완성, 사랑을 위하는 것보다 인생의 적극적인 마음의 벗이 되는 게 참다운 연애가 아닐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S여대라고 지칭을 했는데 서울에는 여대가 몇 있습니다. 이화여대, 숙명여대, 서울여대, 덕성여대, 상명여대, 성신여대 등이 있는데 그 중에 S가 들어가는 여대는 서울여대, 성신여대, 숙명여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숙명여대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해 보는 것입니다. 자각하는 문둥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편견과 싸우는 인류애, 그리고 미래와 땅, 우리는 미래의 사람, 남의 손에 우리를 맡기는 일은 치우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자각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형편이나 처지, 본분 따위를 스스로 깨달음, 이런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각하는 문둥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알라, 그러한 이야기와 일맥상통한다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친 공정하지 못한 생각이나 견해, 이런 것을 뜻하는데 편견과 싸우는 인류애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류애에 있어서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 그런 것에 번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미래와 땅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미래와 땅은 하나원 시인의 수필 흑전쟁 1, 2, 3편을 보면은 얼마나 흙의 중요성과 그 다음에 물의 중요성과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깊이 있게 쓴 글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과 같은 맥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미래의 사람 이렇게 썼는데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어떠한 뜻을 가지고 썼는지 번민을 했는지 알 길이 없어서 토를 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의 손에 우리를 맡기는 일은 치우고, 이것은 하나원 시인이 우리가 비록 문둥이지만 늘 걸식만 했어야 되겠느냐, 우리도 내 손으로 농사를 짓고
밥을 지어 먹고 잠을 잘 수 있는 집을 짓고 이렇게 자급자족 갱생의 길을 찾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그런 뜻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나에게 사람이란 이름은 패잔병에게 달린 훈장,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상처뿐인 영광, 이렇게 저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패잔병에게 달린 훈장이 뭐가 그렇게 대수롭겠습니까? 한마디로 상처뿐인 영광이겠죠. 다음은 죽지 못해 사는 목숨, 우리는 학대나 받고 굶주리다 죽는다. 누가 정권을 잡아도 죽을 지경 매한가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훈 시인은 문둥이로서 절망을 목격하고 사회보장제도의 부재를 깊게 고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10년 11월 12일 발행된 하나훈 전집 758페이지에 수록된 유골기라는 글에서 한 토막을 소개하면, 유골에서 헤어나려고 모진 몸부림을 쳐도 세상은 드라큘라의 이빨같이 매서워서 기립할 수가 없는 망할 놈의 세상이다. 이들에게는 정부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고 또한 민주주의 꽃이라 할 사회보장제도 같은 것도 돼 있지 않아 무주택, 무의, 무식, 무전, 무가족의 완전 무인의 유망으로 따스한 이 땅이 얼음장같이 싸늘하게 죽어가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족과 이별한다는 것은 불행하다. 더욱이 가족들에게서 버림받은 사람은 슬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문둥병자는 가족으로부터도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던 시대 상황을 토로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는 아무 죄가 없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살아보질 못했다. 사람은 죽고 없어지는 것이다. 날이 가면 우리는 이 자리에 같이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부터 문둥이로 태어난 사람은 없으나 곁에서 잠자던 동료 문둥이가 가만히 떼기에 둘둘 쌓여 떼매어가는 모습을 목격했던 것을 보고 인생 무상을 절규하는 것이라,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총명한 여자가 사랑에 눈을 뜨면 아름답고 슬프고 부끄러운 이야기가 산같이 쌓인다. 이렇게 하나훈 시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훈 시인은 문둥이면서도 유난히 여복이 많았던 행운아였습니다. 영원한 수뇌부의 여인 아리라 칭하는 이혜경, 목숨까지도 저버릴 수 있는 중국 북경의 S 여학생, 여기서 김선 작가가 쓴 문둥이 시인 하나훈 일대기 해와 하늘빛이 문둥이는 서러워라는 챕터에 보면은 S는 성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라꽃 던지고라는 시의 주인공인 이화여대의 피양, 성신여고의 숲 등등, 그리고 2010년 11월 12일 발행된 하나훈 전집 779페이지에 수록된 나와 내 주변의 여인상이라는 수필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960년 6월부터 그녀가 결혼한 1961년 1월까지 줄곧 나의 곁에서 되지도 않은 출판사 일을 나의 수족같이 일하였던 미스김. 나의 주변에는 여인들이 많다고 하겠다. 그리고 절절한 팬러터도 많다고 하겠다. 그런 것이 시류의 나를 힘주는 것이며 회색의 우울에서 그녀들의 미소는 반짝이는 눈은 부드러운 손길은 시인의 애인으로서 나의 희망의 기구이다. 그러한 여인들을 접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으리라 믿습니다. 그에 대한 소회인 듯 싶습니다. 다음은 여학생, 푸른 과일의 계단에 머물러 있는 계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1965년 12월 18일 자작시의 썰 황토길 수록 서문에 보면 하나훈 시인이 자작시 해설집 황토길의 초고를 작성하는데 큰 도움을 준 데 대한 감사함을 표시한 부분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는데 빼놓아서는 안 될 사람이 있다.
인천여고의 경숙양이 즐거운 겨울방학임에도 불구하고 추운 날씨에 하루 빠지지 않고 알뜰히 이 황토끼를 엮어 놓았다. 아마 경숙양의 도움이 없었으면 이 황토끼는 언제 세상에 나올지 모를 일이었을 것이다. 모두 고마운 일이라 하겠다. 앞을 바라볼 수 없는 나로서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를 일이다. 1960년 1월 25일 경숙양을 눈보라치는 밤에 전송하면서와 1965년 12월 18일 자작시해설 황토길 244페이지에 수록된 새물결 치는 내일이라는 글 속에도 1960년 1월 25일자 이 황토끼를 탈구하던 날에 영자양, 춘혜양 두 여학생으로부터 글얼이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영자양이라고 하면은 성신여고의 청란이라는 교지에 보리피리의 시인 하나운의 인간상이라는 글을 기고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입니다. 정말 기쁜 일이다. 올해 들어 처음 눈 같은 눈이 내리는데 눈이 마구 퍼붓는 속에 경숙양을 눈 세상에 보내며 한 일을 마친 시름 있는 뒤에 눈이 내린다. 슬펐던 어제와 그 어제와 오늘 위에 눈이 내려 덮고 새하얀 내일을 슬기롭게 꾸미는 눈이 내리고 내리네. 깨끗이 장식된 내일을 새 물결치는 내일의 꿈을 위하여 목숨을 다해야 하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풋풋한 여학생의 도움을 받으며 완성한 책과의 인연에서 만났던 여학생들의 모습에서 풋과일의 싱그러움을 왜 안 느꼈겠습니까? 다음은 나환자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악과의 타협이고 굴복이다. 신을 거부, 전국 나환자들은 운명에 대하여 반항하자, 또 힐난해보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힐난이라고 하는 것은 트집을 잡아 지나치게 많이 따지고 드는 것, 이것을 힐난이라고 하죠. 하나운 시인은 부산 해성원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종교의 허울을 목격하고 크게 실망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소극적 자기 운명보다는 적극적인 운명 개척에 나서서 자활 의지를 불태우라는 격려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문학인일수록 지조는 생명과 같은 것이다. 기회와 악수에서는 안 된다. 문학인의 마지막 재산은 어떠한 변동에서도 야인의 자리를 감수할 수 있는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지조인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문학인은 배울 만큼 배운 지성인이며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로서 절대로 현실에 타협하지 말고 또렷한 주관을 갖고 글을 써야 한다는 다짐같이 느껴집니다. 다음은 불란서 속담, 손을 주면 모든 걸 준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보겠습니다. 특히 남녀관계에 있어서 손을 허락하면 종결에는 모든 것을 허락하게 된다는 사랑의 역학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를 상징하여 세상사 모든 것이 같은 이치라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예술가의 운명은 비참하다고 한다. 당신도 역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의 하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비참이라는 것은 결코 예술을 사랑하게 되면 결코 경제적으로 여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을 손수 깨달았을 것입니다. 흔히 우리들은 예수라는 사람은 배가 고프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음을 보겠습니다. 건축이란 아름답지 않으면 가치가 없어. 건축이란 목적이 그것이 바로 구조, 그것이 바로 시다. 건축미도 소중하지만 더 소중한 것이 있다. 우리들의 집을 몇 천 년 후세가 남기기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니야. 인간이 즐겁게 살도록 가장 살기 쉽게 하도록 만들지 않으면 안 되거든. 주택뿐이 아니라 학교라도 병원이라도 그 건축을 사용하는 인간을 중심으로 설계해야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즐겁게 살도록 설계해야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마 하나운 시인도 건축에 대한 식견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건축가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건축의 3대 요소가 구조, 기능, 미입니다. 첫째,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튼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인간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편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왕이면 아름답다는 평을 들으면 금상첨화가 되는 것이죠. 요즘 우리는 건축물이 부의 상징으로 변질되었는데 인간이라면 누구나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훈 시인도 예지력이 있어서 지금의 현실을 꿰뚫어 본 듯합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병자에 대한 관심, 동정을 거부하고 시인으로서 세상의 문학자와 같은 병에서 오는 육체의 고통은 없고 관념적인 고뇌뿐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훈 시인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문둥이로서의 고통보다는 인근 3개국인 한국, 일본, 중국에서 공부하면서 신문물을 일찍이 받아들였으나 그 포부를 세상에 펴보지 못한 아쉬움이 더 크지 않을까 유추해 봅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병들고 집 없고 먹을 것 없는 나 환자께 땅을 줍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훈 시인은 한센인에게 자화를 독려하였고 그들의 자력갱생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비근한 예로 용인의 동진원이 그렇고 안성의 안평농장이 그러하였고 신한기술학교 등등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으며 비록 무의로 끝났지만 원대한 꿈을 세세한 계획을 바탕으로 구상했던 무화공화국이 대변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오늘도 또 오는 오늘도 절망과 죽음, 이러한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문둥이로서의 한계를 매 순간마다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하니 이해가 가는 대목입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나의 청춘, 하룻밤 자고 일어난 것 같이 빠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하나훈 시인은 참 느긋한 성격입니다. 문학적인 감성을 가진 사람은 아침의 이슬방울 같다고 하고 누군가는 시를 떠난 화살과 같다고 하고 또 누군가는 총알과 같다고 하며 성급한 사람은 번갯불과 같다고 하는데 하룻밤이나 되도록 여유로우니 말입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옷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는 원시인처럼 우리는 옷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이 산다.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늘 누군가가 입던 옷을 거쳤을 것이고 그나마 제때 빨아 입지도 못하고 누더기가 되도록 누벼 입었을 테니 왜 안 그렇겠습니까? 다음을 보겠습니다. 걸식길에 흩어진 나 환자여 또 그 아들 딸들아 다시 쫓겨난 땅에 모여 일어서라 문둥이여 그 흙빛에 행복을 세워라 한 움큼의 흙이라도 좋다 조국의 빛 속에 삼천리 땅 위에 다시 나 환자에게 주어진다면 이것이 그들의 가슴 속에 불길처럼 열망이었다. 영주 땅을 갖지 못하고 5천년의 유망과 벌식과 학살의 파란 속에서 계속해온 문둥이는 거기서만이 인간의 액수위를 찾을 수 있고 인간다운 생활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센인들만의 유토피아를 꿈꿨던 무화공화국이라는 계획이 공상으로 끝나자 시리에 빠진 하나훈 시인이 나 환자들에게 신라 같은 희망의 등불을 높이 지켜 세우라고 절규를 하는 듯합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악의 전당. 동남쪽으로 이 도시와 마주 바라보고 서 있는 악의 전당이라는 동산에는 아득한 옛날부터 문둥이의 소굴로 이용되던 무덤이 다닥같이 붙어 있었다. 문둥이들은 거기에 자기네의 정부를 세우고 사회를 이루고 도시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인 양 천대를 받으며 자기들끼리 살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으로서 악의 전당이라는 곳의 정확한 위치를 가늠할 수는 없지만 동남쪽이라 하니 혹 망우리 공동묘지가 아닐까 유추해 봅니다. 하나훈 시인의 수필 중에 1988년 2월 1일
하나원의 명시 보리필이 148페이지에 수록된 생명과 자학의 편력이라는 수필 말미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시작한 시를 서울신문에서 발행하는 신천지 4월호에 13편 하나원 시초란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이때가 1949년 3월이다. 서울 교회에 있는 망우리 공동묘지에 자리 잡고 있는 나환자 수용소로 가기로 했다. 나는 하룻밤만 자고 도로 명동 방공굴로 되돌아왔다. 명동의 방공굴에서 원고를 정리하였다. 정음사에서 무조건 내 시를 받아들이고 출판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원 시인의 편력을 조목조목 살펴보았습니다. 저의 짧은 소견으로 토를 달아보았습니다마는 여러분 나름대로 토를 달고 해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원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원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원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그 하나원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활동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원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원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95화는 1966년 1월호 세빛에 수록된 제13세계 나자의 날에라는 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원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안내에 따라 기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구독은 무료이지만 반드시 누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